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르신들의 특별한 우정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시골 마을 작은 경로당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친구가 그리운 마음이었습니다. 때로는 다투고, 때로는 화해하며, 인생 끝자락에서 피어나는 진짜 우정 이야기, 함께 들어보실까요? 봄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드는 경로당. 마루 끝에서는 할머니들이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며 김치를 버무리고 계시고요. 안쪽 방에서는 화투패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어요. 그 한 구석 장기판 앞에는 늘 그 두 분이 앉아 계셨죠. 김노인. 말수가 적고 고집이 센 분이에요. 무뚝뚝해 보이지만 마음은 따뜻하셔서 마을 사람들이 어려우면 먼저 나서서 도와주곤 하셨어요. 박노인. 목소리가 크고 성격이 급한 분이죠. 하지만 정이 많아서 누구든 금세 친해지는 매력이 있으셨습니다. 둘은 언제나 티격태격하면서도 매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중마고 같은 사이였어요. 오늘은 내가 이기겠어. 자네가 꿈도 크지. 이런 농담을 주고받으며 장기를 두는 게 일상이었죠. 그런데 그날은 작은 실수 하나가 큰 다툼으로 번지고 말았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장기 한 판이 시작됐어요. 집중하다 보니 박노인이 실수로 말을 잘못 움직였습니다. 실수했네. 다시 두면 안 되나? 박노인이 웃으며 말씀하셨는데 김노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건 반칙이지. 규칙은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 무슨 소린가? 친구끼리 장기 두는 건데 이 정도야 봐줄 수 있지 않나? 규칙은 규칙이야. 나이 먹어서도 대충 하면 안 되지.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자네는 항상 그래. 융통성이라는 게 없어. 내가 융통성이 없다고. 자네가 너무 아무렇게나 하는 거지. 주변 어르신들이 말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팍! 김노인이 장기판을 뒤엎어 버렸습니다. 말들이 마루에 굴러다녔고 경로당에는 싸늘한 침묵만 흘렀어요. 두 노인은 서로 등을 돌린 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두 노인은 서로 눈길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같은 경로당에 와서도 정반대편에 앉았고 식사 시간에도 말 한마디 없이 밥만 먹었어요. 다른 어르신들이 걱정하며 말씀하셨죠. 아이고, 저 나이에 뭘 그렇게 싸워. 서로 의지해야 할 나이 아닌가. 그러게 말이야. 어린애들도 아니고. 하지만 두 분 다 자존심 때문에 먼저 사과하지 못하셨어요. 집에 돌아가서도 마음이 허전했어요. 김노인은 혼자 저녁을 드시다가 문득 생각했어요. 박노인이 하는 소리를 안 들으니까 이상하게 조용하네. 박노인도 마찬가지였어요. 김노인 그 고집쟁이. 그래도 장기는 제일 잘 뒀는데. 서로가 그리워졌지만 고집이 발목을 붙잡고 있었던 거죠. 밤마다 뒤척이며 잠 못 이루는 날이 계속됐어요. 김노인은 젊은 시절을 떠올렸어요. 직장에서도 고집 때문에 동료들과 자주 부딪혔던 기억, 내가 옳다는 생각에 끝까지 물러서지 않다가 결국 외롭게 퇴직을 맞이했던 그날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이랬지. 나 혼자 옳다고 우기다가 모든 사람을 떠나보냈어. 박노인도 옛날 생각에 잠겼어요. 전쟁통에 잃었던 단짝 친구, 사소한 일로 다투고 나서
화해하지 못한 채 헤어진 그 친구가 전쟁에서 돌아오지 못했던 기억이었어요. 그때 내가 먼저 사과했더라면 마지막까지 화난 얼굴로 헤어지지는 않았을 텐데. 그 후회가 아직도 가슴에 멍울처럼 남아 있었어요. 두 분 다 마음속으로는 알고 계셨어요. 다투고 돌아서 봤자 후회만 남는다는 걸. 하지만 자존심이라는 무거운 짐이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던 거죠. 며칠 후 어느 날, 박노인이 경로당 마당에서 걸다가 발을 헛디뎠어요. 돌에 걸려 넘어질 뻔한 순간, 김노인의 손이 번개처럼 뻗어나왔습니다. 조심하게나. 박노인을 붙잡아 준 거예요. 두 분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어요. 박노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고맙네. 자네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김노인도 멋쩍게 대답했어요. 나이 들면 서로 챙겨야지. 그리고 저번에 내가 괜히 화를 냈다네. 미안했네. 아닐세. 내가 규칙을 어긴 건 맞으니까. 나도 미안했네 정말. 짧고 어색한 대화였지만 주변 어르신들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두 분의 마음속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김노인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저녁 김노인은 마음을 정했어요. 동네 가게에서 막걸리 한 병을 사서 박노인 집으로 향했습니다. 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이러고 있을 나이가 아닌데. 용기를 내어 문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날새 김영춘이 집에 혼자 있을 것 같아서 한잔하려고 왔다네. 같이 한잔하지 않겠나 자네? 문이 열리고 박노인이 나타났어요. 잠깐 놀란 표정을 짓더니 곧 환한 미소를 지으며 김노인을 안으로 들였어요. 어서 오게나. 안 그래도 자네가 뭐하고 있을까 생각했다네. 자네를 기다리고 있었네 그려. 방 안에 나란히 앉아 막걸리 잔을 기울였어요. 내가 목소리가 커서 자넬 난처하게 해서 정말 미안하구려. 아닐세. 나도 너무 목소리가 컸지 뭔가 허. 괜한 고집만 부렸지 뭔가 허. 사실같이 장기 둘 사람이 자네밖에 없는데 말이지. 잔이 비워질 때마다 마음속 이야기가 하나씩 나왔어요. 자네와 장기 두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즐거워. 나도 사실 그래 이 양반아. 혼자 있으면 너무 심심하단 말이지. 어느새 두 분은 예전보다 더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집 안에는 따뜻한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경로당. 두 노인은 나란히 앉아 장기판을 다시 펼쳤어요.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오늘은 내가 자네한테 져주겠네, 허. 아닐세 내가 자네한테 져줘야지. 내가 져주겠네. 승부보다는 함께 즐기는 게 더 중요해진 거예요. 실수에도 웃어넘기고 좋은 수를 두면 서로 칭찬해주고. 와, 그 수는 어떻게 생각했나? 우연히 떠올랐다네. 주변 어르신들도 흐뭇하게 바라보셨어요. 역시 저 두 양반은 싸워도 결국엔 친구야. 그래, 나이 들어 친구 있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 마을 사람들도 두 분의 화해를 반가워했어요. 경로당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고 두 분의 우정은 전보다 더 깊어졌습니다. 그 후로 계절은 바뀌었지만 두 분의 우정은 더욱 단단해졌어요. 여전히 가끔 의견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건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 아니야, 저렇게 해야지.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대답해요. 자네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네. 그래. 그럼 자네 방식으로 해보자고. 마루 끝 장기판 앞에는 늘 두 분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져요. 다툼도 있었고 냉전도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 손을 내밀었고 다시 웃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나이가 들어도 마음은 늘 친구를 원하나 봐요. 다투고 돌아서도 결국 다시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 그게 진짜 우정이고 인생이 주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 같아요. 혹시 여러분도 마음속에 미안한 사람이 있다면 용기 내서 먼저 연락해 보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니까요.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이 더 듣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우정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